뜨고 안 뜨고 예. 뜨거운 거 집중의 박수를! 눌렀어요. 여기 울려. 아, 네, 일단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 공지사항을 전달을 하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들 강 대표님께서 만드신 홈페이지 갖고 계시죠? 네, 홈페이지랑 펜을 다주시고 일단 빈 종이를 한번 펼쳐주시겠습니까? 저희 강 대표님께 센스있게 딱 제가 활용할 줄 알고 홈페이지를 너무나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서 총 3가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자 합니다. 제가 답변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냥 앞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게 온 게 아니라 호차님들에게 동네 맛이나고 오빠처럼 되게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제 얘기를 주고받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눈을 뜨고 마음을 여는 만큼 사람을 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첫 번째 쉬는 시간과 두 번째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쉬는 시간에는 그냥 아는 사람끼리 얘기하고 조용조용하게 있다면 두 번째 쉬는 시간부터는 연타들에게 먼저 나와서 물어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근데 여러분들 모두 참 잘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몇몇 분에게만 일어났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행사하면서 다 지켜봤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쉬는 시간이 어떤지. 눈을 뜨고 마음을 열는 만큼 사람을 얻는 것처럼 저희 마지막 이야기 미니스테이지 여기 있는 분들과 저희 단톡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물어보시면 마음껏 대답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자유롭게 마음껏 활용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묵죠. 눈을 뜨고 마음을 열는 만큼 사람을 얻는다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홈페이지에 눈을 뜨고 마음을 열는 만큼 사람을 얻는다를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적으면서 저의 마지막 이야기 그리고 미니스테이지 오늘 했던 것들 한번 살짝 떠올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서울 분들에게 뭐 더 해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부산에 있는 알라딘에서 책을 샀거든요. 부산산입니다, 부산산. 네, 잘 호응해주시는 두 분에게 제 인생을 바꾸는 책이 담겨져 있어요, 각각. 네, 그 두 분에게 책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의 이야 한글 같은 향기를 드리는 다바양초 정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칼자대학 바우누인장 사업가에서 교육개발팀장 역임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주제는 꿈을 찾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나에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 제 100%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하지만 전 제 얘기를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접니다.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의 닉네임 다방초입니다. 다방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이야 한글 같은 한글을 드리겠다는 저만의 약속이고요. 현재 사용한 지 4년 정도라는 시간이 되었으나 계속 다방초 정영태입니다를 외치고 다녔고 어떤 의미냐? 그냥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세상에 제가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었고 그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제 진심 어린 마음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에 다방향수라는 말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그냥 다방향수에 오르단 말이라 해서 매일매일 좋은 글들을 올려요. 마음을 올리는 글들, 도움이 되는 글들을 올리면서 SNS로도 다른 분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육자입니다. 저는 사람의 성장을 돕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기 위해서 프로그램 기획 같은 것도 했고 뭐 제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5분 얘기하려고 오늘 15분이지만 저는 5분 이야기하려고 서울에 온 적도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만나면서 그냥 수중만 있는 분들과 뭐 진로 상담, 취업 상담, 뭐 연애 상담도 잘합니다. 등등등. 아니 성장을 원하시면 코칭을 제가 해주기도 하면서 다른 있는 분들의 1대1로 만날 때 성장을 돕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카르페디아라는 단체에서 꿈꾸는 청년이라는 걸 모집을 했었습니다. 자신만의 꿈을 향해 나아간 청년들의 프로젝트라는 책인데 이 프로젝트에 제 프로젝트가 실렸었거든요. 그런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면서 저는 현재 교육자라는 직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입니다. 저의 현재 가장 핵심 키워드이고요. 세상이 제가 핵심 키워드라고 한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입니다. 이런 진행 순서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통해서 마인드 고치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주제가 꿈인 만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는 꿈을 어떻게 하면 꿈을 찾을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실제로 여러분들의 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Y입니다. 즉,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저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11시 부산에서 무궁화 기차를 탔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서울 도착을 했고요. 서울 날씨 언제라도 너무나 춥더라고요. 항상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휴가를 하고 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직접 꿈을,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찾아보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입맛 쓰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홈페이지에 한번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은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얻고 싶은 거. 내신 시간.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Y 버튼이 다 원래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자, 메일로 마지막에 보내고 드렸는데 네, 일단 다 적으셨나요? 그럼 혹시 자연스럽게 여기 외우셨나요? 아니면 어떤 거 보고 싶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 만큼. 상품이 있는데 상품은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품 주시는 거 어떠세요? 저는 여기 스마트스테이지 온 이유는요, 강연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사람들과 공유하려고 왔고요. 여기서 얻고 싶은 것은 다른 강연자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얻어서 아까 조현진님이 강연에서 말한 지속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네, 일단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즉 무엇, 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PT가 예전 버전이라고 제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디어 요지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꿈은 무엇인가요? 뭐 국제 변호사 배 만드는 거, 창의적인 사람, 뭐 파티 기획자, 식기 때 나만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한 번 정도 또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원에서 진짜 나의 꿈은 무엇이다? 네, 저의 남성분. 저는 제 이름으로의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장이라고. 박창희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네, 한번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소중한 꿈들이 있습니다. 저의 꿈과 저희 주변 지인의 꿈들에 대해 적어본 것인데요. 뭐 하동이 아들이 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이 방금 보니까 착한 음성사를 만나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It's My State라는 지금 우리들의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꿈찾기라는 진짜 꿈을 찾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직업이나 브랜드,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 여행이라든지 연애라든지 결혼, 이런 것들로 과연 우리가 꿈을 나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 꿈이란 무엇일까요? 저의 꿈은 아까 말씀드렸던 꿈찾기가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혹은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그게 진짜 망망대해처럼 진짜 이렇게 찌었어요.
내가 무엇을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꿈에 대한 방황을 굉장히 10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꿈에 대한 방황을 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학교의 동물 아시나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죠? 학교 폭력에 가해자가 피해자가 죽어서 일을 지켜보고 이제 반성하고 바뀌어나가고. 네, 말씀드린 학교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폭력의 현실, 학교 폭력에 대한 가해자, 피해자와 함께 몰려 소나기 학교에 또는 힐링을 하는 학교 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다큐 3부작이고요. 1월달 인터넷에 뜨겁게 잘 본 다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눈물 영상에서 제가 어렸을 때 방황한 두 가지 키워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혼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매일 싸웠던 게 어린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어요.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고 그 결과 어머니는 저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영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내향적인 아이가 되었고 점점 사람들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5년 정도라는 시간 동안 학창시절에 괴롭힘을 당했었고요. 하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당하니까.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 이유도 몰랐고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복이 너무나 두려웠고 부모님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냥 참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없으면 저는 너무나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이 경우처럼 진짜 저는 완전히 혼자였어요. 마음을 어디 기댈 데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픔과 상처가 큰 저에게는 사랑이란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의 이유를 저는 알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많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학교도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세상을 등지게 되었어요. 제 표지에 보면 세상을 등졌던 아이라고 나오는데 진짜 나도 세상을 등지하겠다는 생각을 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세상을 등졌던 아이가 세상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시절에 과연 내가 꿈이 있었다면 힘들지 않을 수 있었을까? 꿈이 있었다면 그 꿈을 발판을 삼아 내가 저 힘든 시절을 겪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난 너무나 아팠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과연 꿈이라는 것이 있어야 했을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꿈이라도 없었으면 저는 미쳐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으로 저의 마음을 채우고자 했기에 더욱더 꿈을 갈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무엇이 내가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더욱 고민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꿈을 찾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저의 자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요. 노선의 꿈나무 꿈이라는 책을 읽다가 중간 한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저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꿈을 이룬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솔직히 너무나 황당했어요. 꿈 찾는 게 꿈이었던 사람에게, 꿈이 없는 사람에게 꿈을 이룬 다음에 보니까 너무나 황당했거든요. 근데 꿈이 없는데 꿈을 넘어서 생각을 하니 참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저의 첫 번째 꿈이 이루어진 순간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가 1학기처럼 대학생 1학시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스피치를 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는데요. 2년 동안 그 꿈을 소망을 했고요. 3개월에 준비를 해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3개월은 군대 아시겠죠? 말년휴가 때 이 캠프를 갔고요. 말년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없었기 때문에. 꿈을 이루었는데 꿈을 이룬 다음이 없으니까 전 너무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꿈이라는 걸 가져야 하는지 꿈을 이루어야 하는지 나 많은 방황의 고민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진짜 꿈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드는 게 꿈이면 배를 만들어서 무언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국제 변호사가 꿈이면 국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어떤 것을 하고 싶기 때문에 꿈이 아닌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개념이 바로 꿈 너머의 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받아본 핵심 키워드 꿈 너머 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꿈 넘어 꿈은 무엇이 될 나를 넘어서 무엇이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일까에 대한 답이다. 왜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드리면 꿈을 이룬 다음에 한 번 더 꿈을 넣는 꿈 뒤에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저 꿈 넘어 꿈은 세상에 이루고픈 가치 혹은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가 이게 꿈 넘어 꿈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꿈과 꿈 넘어 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단 하나의 기가 여러 가지의 기대를 얘기를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피치 대회에 나갔는데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극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스피치 대회에 나가는 게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게 꿈이었으면 스피치 대회가 아니더라도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뭐 다른 사람 제가 1대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기대하는 가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창의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창의적인 자극을 주는 게 꿈 넘어 꿈이라면 자료를 주어도 되고 다른 창의적인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되는 만큼 그만큼 즉 단 하나의 길은 끊어진다는 거죠. 단 꿈의 자리를 된다는 거고 여러 가지의 길은 꿈의 자리를 배웠지만 그 자리를 된 순간만큼 그 경험이 바탕이 되어 또 다른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아까 스피치 대회 실패한 거 솔직히 너무나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실패한 경험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단과 목적의 차이입니다. 저도 인마스에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저의 꿈 넘어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왔고, 즉 우리는 취업하는 게 수단이잖아요. 근데 취업하고 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든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단순히 우리는 단 앞에 있는 목표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 뒤에 넘어는 즉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좀 꿈 넘어 꿈에 관련된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의 행복, 모두가 꿈을 꾸고 싶은 세상, 억울한 낙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들, 진짜 우리가 진짜 순수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 그냥 생각해보면 진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게 진짜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꿈을 쉽게 찾는 방법을 제가 좀 얘기해 드리고 싶거든요. 저는 사실 꿈 넘어 꿈을 알고 나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진짜 꿈 넘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 4년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그냥 주변에 김기범님 아시다시피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 방법을 살짝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냥 꿈 넘어 꿈을 먼저 설정해 보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저는 저의 꿈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저의 꿈 넘어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반양초와 교육자로서의 삶을 현재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한결같은 한계를 드리는 다반양초와 사람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살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다보니까 우리는 보통 밑에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파티를 기획하고 싶은데 파티 기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꿈 넘어 꿈이 있으면 파티 기획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도 있을 것이고 여행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꿈 넘어 꿈을 설정하기 때문에 즉 밑에서 올라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꿈이 바뀌는 것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꿈 넘어 꿈을 설정한다면 뭐 한 가지가 바뀌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바뀌면 또 생기고 결국은 우리의 꿈 넘어 꿈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의 꿈 넘어 꿈은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꿈 넘어 꿈은 삶의 방향성입니다. 즉 저희가 길을 가고 있죠. 제 예시를 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잖아요. 우중간에 타고 올 수도 있고 KTX, 버스, 비행기 혹은 걸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든 제가 걸어가서 시간이 단지 걸릴 뿐 저의 삶의 방향성,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 넘어 꿈에 한 가지 필수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나에서 이타적인 나, 즉 나의 삶과 행복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삶과 행복을 위해 설정을 하는 것이 꿈 넘어 꿈의 필수 조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나의 삶과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의 삶과 행복을 위한 자신만의 꿈 넘어 꿈을 설정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아까 PT 실수가 있다고 넘어갔는데 제일 중요한 말 안 할 뻔했네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꿈 넘어 꿈을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진짜 나의 꿈 넘어 꿈은 무엇인지, 어떠한 가치를 이루고 싶은지, 아니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
지금 머릿속에 드는 거 딱 바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으셨습니까? 혹시 그러면 한 번 더 그냥 나의 풍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분 자유롭게 계시나요? 아니면 적기하다 해봤다. 한번 적어봤다. 네. 그럼 김지수님의 풍노 꿈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카페에서 독지관처럼 해서 편안한 자리, 힐링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뭐 카페를 차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다른 요즘 세상 사람들과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의 위로를 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어 그 사람들의 행복을 바라는 거 맞나요? 네, 저희 김진우님께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자신만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나의 꿈을 넘어서 진짜 나의 삶의 다양성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일에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해방을 양성학생 단기 다반수 정명태였고요. 눈을 뜨는 만큼 사람을 얻는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활용하셔도 되니까요. 꿈이랑 되면 솔직히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물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PT가 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좀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 정명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